주택 공급 부족 문제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게 우리 주택의 수명이 너무 짧은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그 도시화가 갑자기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 특히 90년대 일기 신도시 건설할 때 엄청나게 정말 빠르게 집을 짓다 보니까 그때 음. 공사품질 관리나 등등 이런 이슈로 또 종전에 지었던 건축물들이 생애 주기도 금방금방 다 되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뭐 100년 넘는 평균 수명 갖고 있는 나라 대비해서 저희는 평균 50년 이하로 되어 있어서 아. 재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라는 게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네. 100채가 있는데 10채를 재건축하게 되면은 90채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지나서 20채가 들어오면 110채가 되니까 3년 지난 시점에서는 110채지만 공사하는 아. 과정에서는 90채니까 이게 그렇죠.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기존 주택 물량이 감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영향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음. 좀 많이 미치죠. 이게 재건축, 재개발 얘기할 때 뭐 콘크리트 구조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30년? 뭐 네. 30년 기준 이야기하던데 맞나요? 그건 현재 그냥 법적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음. 2014년 9.1 대책 발표하면서 네. 원래는 40년이었는데 30년으로 단축시켜줬고요. 다만 정말 순수 콘크리트 구조물은 몇백 년 돼도 서 있거든요. 그냥 관리만 잘하면은. 네. 근데 저희는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는 이슈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그거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통과해야 어렵다고. 되잖아요. 네. 안전진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구조 안전성이랑 그다음에 점수 부분이거든요. 근데 구조 안전성은 말 그대로 구조물이 안전한가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매우 안전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구조 점수가 높으면은 통과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네, 그래서 하는군요. 정권에 따라서 이 구조 안전성 점수가 50점이었다가 40점이었다가 때로 20점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20점으로 음. 되면은 구조 안전성 점수 부분이 낮아지면서 쉽게 쉽게 통과를 하고, 50점이 되면은 통과 잘 못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안전하다. 근데 뭐라 그럴까, 사회적 수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냐면은 물리적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수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층간 높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의 여부라든가 설계 평면에 대한 그런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요즘에 저희가 선호하는 주거 환경과 네. 70년대 80년대 초 우리 여러 다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 구성원의 평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르죠.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수명이 다 되는 부분이 음.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수요를 올리는 요인이죠. 요즘에 1-2인 가구가 살 만한 작은 평수의 평형대의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죠? 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층간소음 기준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나서 그런 기준도 많이 만들었는데, 음. 그러면서 옛날 아파트를 보니까 그런 기준에 미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거여가지고 이런 아 포함이 것들을, 네, 요즘의 되는군요. 주거 품질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 정비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 때 대부분 우리 생각은 토지 공급 뭐 공공이 하는 게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토지 공급의 주체를 민간으로 넓히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집을 짓는 건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신도시를 지어서 정말 새로운 집을 공급하는 게 저희가 말하는 개발 사업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지어진 구도심을 새롭게 고치는 거를 저희가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개발과 정비 음. 양축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구 구성, 가구 분파 속도나 여러 가지 수요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을 빠른 속도로 지어 왔는데, 신도시 택지를 공공이 주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이 신도시라는 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주택 가격 상승을 붙잡기 위한 그런 공급 정책으로, 주택 가격도 결국 수요 공급으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네.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기 신도시가 큰 폭으로 한번 등장을 했었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2004년에 그럼 이기 신도시 이러면서 또 딱 정가의보도처럼 딱 아 꺼내가지고, 그래서 또 새로운 네, 거를 탁 개발을 네. 그러니까 하고. 평소엔 안 하다가 네. 이 상당한 주기성을 보인다는 거죠. 공공이 음. 택지 개발을 하는 부분이 주택 가격이 앙등해야만 솔루션으로 등장하는 아. 그런 특징을 보이다 보니까는
꾸준히 뭔가 매년 안정적인 공공택지나 이런 택지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쇼티지가 있을 때만 등장, 쇼티지가 있을 때만 대량의 등장. 이번 3기 신도시 음.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년간 택지 지정이 없다가 주택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2018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가 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했던 지적이 뭐냐면은 그냥 택지 공급이 계속 꾸준하려면은 민간이 탄력적으로 이런 택지 시장에 들어와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음. 되는데 공공이 거대하게만 풀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아예 없다가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없다가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주기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 가지고 네. 민간 택지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자 이런 지적들은 오래 있어 왔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썼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유례 없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만은 생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요인들도 있죠. 네,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변수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 제일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수요하고 공급이죠. 근데 그 외에 외생 변수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말하는 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 환경, 음. 대출을 포함한 대출 정책과 금리를 포함한 그런 환경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제 이런 GDP도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외생 변수 쪽에서도 지난 한 10년 동안 상당한 그런 자산 가격의 완화적인 저금리하고 대출 제도가 좀 열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수요 공급 내생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수요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게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 뭐냐면은 그동안 냈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매 시장을 좀 억제는 형태의 정책들이 많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매매 풀에 있었던 주택들을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하게 하면서 한 8년이나 10년 정도 잠기게 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 작년에 그렇죠. 임대차 3법 같은 거를 했을 때도 이게 임대 물량이 또 약간 잠기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금융시장에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런 유통 물량이 많은 게 시장 가격을 제대로 좀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유통 물량이라든가 이렇게 찍히는 거래량 자체가 좀 많지 않은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가격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면 딱 그 가격이 되는 건데 지금은 몇 개의 그 샘플 사례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그 맞아요. 가격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어갖고 더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정책이 그런 걸 좀 만들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강세였던 거 그리고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택지 공급 같은 그런 기반이 몇 년간 없었던 부분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외생 변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승세 어디까지 갈 거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대출도 쉽게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금리도 낮은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집을 사려는 그 수요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기도 했었다면 지금은 좀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대출도 조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는 그럼 집값이 좀 떨어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안 던져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전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엔 제가 전망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그냥 너무 무리한 전망보다는 음, 뭐랄까 그냥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 질문은 곧 왜 나오냐면은 결국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과 연계해서 맞아요. 나와요.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자산 가격은 사실 그냥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겁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음,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쉬어갈 수는 있겠죠. 네, 쉬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 잔잔한 파도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선택이고 동시에
무주택인데 내가 1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주택 가격에 집중해 버리면은 오히려 결정이 잘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보통 집을 산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나요? 이 질문 자체는 주택 시장을 매우 투자적으로 바라보는 그 기저가 깔려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맞벌이를 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고 대출 어디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 평형에서 지금 이쪽을 내가 사도 되냐 이런 형태의 질문이 아니고 지금 집이 올라갈 거 같냐 내려갈 거 같냐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 질문은 좀 투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주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은 그냥 음. 답이 금방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참 우리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네. 주거, 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한 좀 인문학적인 뿌리부터 다시 좀 출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거주하는 삶의 공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기 수요처럼 뭔가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네. 주거와 투자를 칼같이 구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주택이 이미 6천조 원이라는 정말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의 그런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네. 집을 다 더하면은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자산 시장이 이미 일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근데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핵심 포인트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사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을 선택하는 1번 기준은 주거 문제 해결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 환경에 맞는 그런 지역을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주택 주거에 가격, 초점을 네, 둬서. 주택 가격은 결국에는 그냥 뭐 좀 롱텀하게 보자면은 결국 한국 경제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는 우상향할 것이다. 네, 단기간에 있는 정책 변동성이나 가격 리스크를 장기간의 기간으로 시간으로 해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또 그거예요. 그 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가 있어요. 네. 오래 고민해가지고 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수반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막 매크로 변수 보면서 막 가격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자기 기준에 맞게 열심히 찾다 보면은 좋은 의사결정 하게 네. 되고 좋은 주거에 핵심을 결과도 두고. 네,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